자, 11월 20일이고요. 리액트 네 번째 단원입니다. 자료 배포된 거에서 제가 소스 파일을 어떤 순서대로 진행하는지를 따로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냥 자료 제시된 거에서 app.js에서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면은 안 맞아요. 자, 앞으로 예제들의 구성은 대체로 이제 단원별로 진행할 페이지들이 있어요. 각 단원마다 하나의 소주제를 담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스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예제들을 위한 폴더들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단원에는 4개의 페이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별로 index.js는 다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예제별로 index.js에 이런 식으로 기본 코드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index.js, 이 폴더 하나가 페이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페이지별로 index.js 넣어놓고 여기에 이렇게 어떤 페이지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코드들만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도 타입스, 여기도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app.js에서 이 파일들에 대해서 임포트하고 이제 최소한의 라우팅을 걸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메뉴들 링크 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라우트 걸어주고 뭐 어저께는 서브 라우팅이고 뭐 쿼리 스트림 파라미터고 뭐 이렇게 기법들을 다 소개했는데 그냥 단순 예제들은 이렇게 단순하게만 링크 걸 거예요. 제가 자료 배포해 드릴 때 페이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폴더 구조도 다 맞춰서 드리거든요. 리액트는. 그러면 그거 자료 받아보신 거 여셔서 아 요런 페이지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링크랑 라우팅까지는 미리 준비해 주세요. 다음 단원부터는. 여기까지가 기본 초기화예요. 그래서 이제 링크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페이지별로 하나씩 주제를 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마이 프롭스예요. 링크 순서대로 진행할 거예요. 이 마이 프롭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리액트의 가장 큰 기본 규칙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 프롭스 sub.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도 이제 기본 페이지 구조 갖다 넣으면 되겠죠? 얘는 H3 태그로 갑시다. 제 이름은 땡땡땡이고 나이는 XX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myprops 서브라고 하는 애를 index.js에서 컴포넌트로 가져다 쓸게요. 리액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HTML 태그 덩어리를 묶어서 나만의 태그를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myprops에서 조금 전에 만든 애를 갖다 쓰는 거죠. 자, 임포트하고 얘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 나오죠. 리액트 컴포넌트는 마치 나만의 HTML 태그를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거 막 주세요. myprops 서브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서 받는 것만 유효한 거지 그냥 줄 때는 아무거나 막 줘도 돼. 어차피 이 안에서 안 받으면 그뿐이야. 자, 그럼 이제 이 myprops 서브에 전달되는 하나, 두 개만 일단 놔볼게요. myprops 서브에 전달되는 이 속성들은요, props라고 하는 파라미터 하나로 퉁쳐서 들어와요. 자, myprops 서브 콘솔.그룹 열고요. props 통째로 찍어봤고요. 이 안에 name과 age가 들어있는 거야. 각각의 데이터 타입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속성을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걔는 props를 찍었을 때 오브젝트 안에 뭐 들어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undefined라고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name과 age라는 속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컴포넌트가 얘를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get 안에 age와 name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데이터 타입 보면 둘 다 스트링이라고 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성을 명시할 때 따옴표로 감싸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따옴표로 감싸면 말 그대로 문자열로 들어가요. 근데 받을 때 숫자로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문자열 이외의 모든 데이터 타입은 따옴표가 아니라 중괄호로 묶어요. 자, 수형에 대한 데이터 타입 출력되는 거 볼게요. 자, 민호는 따옴표로 묶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따옴표로 받은 거고요. 수형에 대해서는 따옴표 없죠? 얘는 넘버로 받죠. 그러니까 문자열을 제외한 모든 형태는 중괄호로 묶어서 보낸다. 자, 그러면 이 프롭스 안에 name과 age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이 애당초 없다 보니까 이게 문자열로 들어올지 숫자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별로 제약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나의 값 들어온 거에다 곱하기 10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멀쩡하게 숫자로 보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200입니다 라고 뜨잖아.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HTML 습관대로 따옴표로 감싸버리면 문자열에다가 19를 곱해야 되니까, 아, 얘는 또 이렇게 자동으로 형변을 해버리네. NaN 뜨고요. 나누기를 해볼까? 이것도 해보네.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버리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 스트링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든 에러 내보려고 지금 억지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문자열로 받았으니까 OK가 되는데 얘는 숫자로 받으니까 이제 서브 스트링 메서드가 없어서 에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아서 코딩할 때 뭔가 프로그램이 제공해주는, 그 개발 도구가 제공해주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바랑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차이가 데이터 타입에 엄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바스크립트가 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은 자바가 훨씬 좋다는 거 알게 돼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내가 뭐 틀렸는지 잘 안 알려줘. 그러다 보니까 에러 메시지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에러 메시지는 되게 모호해요. 뭉뚱그려서 알려주거든. 리액트 에러 메시지가 진짜 모호해요. 하면 할수록 아, 스프링이 쉬운 거였구나 많이 느낄 거야. 자, 두 번째 myPropTypes라고 하는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 여기도 myPropTypes sub.js라고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일단 받아 놓고, 자,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index.js에서 아까처럼 myPropType 서브를 임포트 하고요.
임포트하고 아까처럼 감싸 볼게요. 이렇게 마이 프롭 타입 서브를 사용해 볼게요. 감싼데 뭘 감싸? 자, 네임 에이지 합의, 네임 에이지 합의, 네임 에이지 합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자, 그럼 여기 my prop types 서브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합의까지 하나 추가됐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 거는 합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자, 얘는 민호 19 사진 찍기, 수영 21살 영화 보기, 철민 22 합의 없고요. 그러니까 프롭스를 다 받았어. 자, 이제 잘 보세요. 프롭스 안에 네임과 에이지와 합의가 있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비구조 문법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프롭스 안에서 네임과 에이지와 합의를 꺼내죠. 잘 봐요. 얘가 얘죠. 얘가 얘죠. 결국은 얘가 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료 뒤지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일부러 자바스크립트 할 때 이 표현식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근데 리액트는 이런 표현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쓸 거예요. 인터넷의 모든 자료와 모든 시중의 책들이. 그리고 문법 설명은 1도 안 해줄 거야. 당연히 알겠거니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기본 문법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프롭스 선언하고 비구조 문법으로 분리하면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props.name이 아니죠? 그냥 name이죠. 여기도 props.age고요. 자, 합의가 있을 때만 이렇게 HTML 태그 덩어리를 넣습니다. HTML 태그 단위는 소괄호로 묶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하나만 있을 때는 안 묶어도 되긴 하는데 어떨 땐 묶고 어떨 땐 안 묶고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냥 HTML 태그 덩어리는 무조건 소괄호로 묶으세요. 아, my prop types라고 해놨구나 내가.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합의가 전달된 애들은 취미가 출력이 되고요. 합의가 출력 안 된 애들은 그냥 있죠.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통상적으로 나이라고 생각하면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상황을 궁극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그래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노티를 받게 할 수는 있어. 자, 오늘 설치한 패키지 중에 prop types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이 안에서 prop types라는 구조체를 받으면요.
함수 정의하고 그 밑에 이 함수를 확장해요. my prop type sub 점 prop types 위에 자, 네임의 속성 데이터에 네임 속성의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지정해요. prop type string. age는 prop type number. 여기 뒤에 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데이터 타입이에요. 만약에 불린 값으로 잡고 싶으면 불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합의의 데이터 타입은 필수로 지정해 볼게요. 필수 여부 설정은 데이터 타입 뒤에 .is required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요, 자바처럼 데이터 타입 안 맞췄을 때 에러 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개발자 도구에 경고 메시지 정도만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에러 아니에요. 경고예요. 경고. failed prop types. age가 스트링으로 전달됐대. 근데 실제로 정의되어 있는 건 넘버라고 되어 있죠. is required는 체크 안 해주네. is required는 체크 안 해주네요. 이게 몇 달 전부터 이러더라고. is required는 별로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선언해놓고 값이 할당 안 되면 뭐다? undefined잖아. 그래서 undefined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꼼꼼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프롭스 값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리액트 프로젝트 하면서 귀찮아서 이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잘. 어차피 내가 만든 거 내가 호출하니까 설마 틀리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알죠. 내가 틀릴 리 없다라는 거는 절대 자기만의 착각이야. 나는 반드시 틀릴 것이다를 염두하고 코딩해야 돼. 저도 그래요. 누누이 말하지만 나도 네오타는 2시간 3시간 짜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실제로 그 외부에서 돈을 받고 하는 외주 프로젝트를 맘먹고 한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하는 코딩량하고 제가 1시간 동안 하는 코딩량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 중에 오타 글자를 찾는 거야. 진짜 2시간 3시간 찾아요. 제부터. 근데 오타 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안 찾아. 일단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 일단 좀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돼. 쇼츠 좀 보고 그러고 와서 찾아요. 자, 어쨌건 원리는 알겠죠? 나만의 태그를 만든 거니까 당연히 나만의 속성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속성을 보낼 때는 아무거나 보내도 돼.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아닌 나머지는 다 중괄호로 감싸면 돼요. 보낼 때는 아무거나 막 보내도 돼. 받을 때 안 받으면 그뿐이에요. 자, 일단 요거 2개만 먼저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my children이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my children 서브를 임포트를 해와서 여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with hate라고 하는 2개의 props 값을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with hate를 또 받으면 되겠죠?
프롭스를 구조분해해서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나오기는 할 텐데 여기서 이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스타일 시트로 넣어볼게요. 자, 스타일 시트를 구성할 때는 제이슨으로 구성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 스타일이라는 객체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프롭스 값 받은 거 픽셀 단위 연결해서 값 주고요. 헤이트 값 연결해서 주고 테두리, 패딩, 마진, 배경 색상 이 정도 부여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div 스타일. 자, 변수값 출력할 때는 중괄호 쓰는 거죠. 그래서 my style이라고 부여하고 여기서는 hello world라고 줘볼게요. 그럼 이제 이 CSS가 여기 스타일 속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옵스. 자, 어디 봅시다. 마이 칠드런 서브로 정했는데 익스포트를 딴 걸로 보냈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컴포넌트를 지금 3개를 쓰고 있고 위드스, 헤이트 값을 다 다르게 줬으니까 각 컴포넌트마다 여기 지정되는 CSS 값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각각 다른 크기가 나와요. 자, 특이사항은 그래서 여기에 CSS를 직접 코딩한다라고 하면은 자, 마이 스타일이 지금 요거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직접 코딩한다고 치면 중괄호가 2겹으로 들어가요. 리액트가 괄호 쓰는 게 진짜 헷갈려요. 자, 앞에 거 2개는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컴포넌트 안에 내용이 들어있죠. 지금 이렇게 마지막 건 없고요. 이렇게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컨텐츠로 넣어주는 이 항목은 프롭스 값 안에 children이라는 고정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children을 출력해주면 태그 안에 출력될 내용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헬로 월드, 안녕 리액트 마지막은 없죠. 요 예제의 포인트는 이 children 사용이에요. children.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내용은 이제 SEO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SEO가 뭐냐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 필요한 HTML 태그들의 모음이에요. 원래대로면은 HTML 수업하면서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파일들 좀 옮겨놓고 검색 엔진이 그 페이지를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해 놓는 태그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 태그 안에 각각의 속성들로 이 페이지의 특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디스크립션, 페이지 설명, 키워드, 검색어에 노출될 키워드, 그 다음에 사이트 저자, 사이트 목적 주제, 사이트 소유권, 저작권, 컨텐트 랭귀지, 우린 KO 적으면 되죠. 이게 대부분의 이제 검색 엔진들에서 긁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거 있죠. 카톡 같은데 URL 복붙해서 넣으면은 뭔가 이렇게 네모 박스처럼 되면서 이미지 나오고 페이지 제목, 주제 뭐 이렇게 네모칸으로 나오잖아요. 내 블로그가 이게 되나? 여기다가 이렇게 페이지 주소 넣으면 예, 이런 식으로 사진하고 제목, 그 다음에 설명글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SNS, 카톡이나 아니면은 그 밖에 SNS 서비스에 노출될 목적으로 쓰는 태그들이 메타 프로퍼티 값에 OG라는 속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OG URL, 이건 사이트 주소,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예요. 타이틀은 사이트 제목, 타입은 웹사이트라고 지정하면 될 거고, 디스크립션, 사이트 설명. 요 설명글은 위쪽에 있는 이 디스크립션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OG 이미지, 사이트 대표 이미지 주소. 그 밖에 링크 REL 아이콘, 데스크탑용 파비콘, 그 다음에 쇼커트 아이콘, 안드로이드용 파비콘, 애플 터치 아이콘, 아이폰용 파비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딱 비교되네. 자, 자,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딱 이렇게 검색 결과 하나만 뜨죠. 검색 결과를 봤을 때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이 검색 결과와 함께 그 안에 있는 하위 페이지도 이렇게 세부 검색 결과 같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 하나만 나오는 거는 그 사이트 안에 있는 모든 페이지가 이 메타 태그 SEO 내용이 똑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건 간에 전부 똑같은 키워드에 반응하고 전부 똑같은 설명을 갖는 거예요. 타이틀도 다 똑같고 사이트 제목 타이틀도 다 똑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웹페이지에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있다고 해도 다 중복되는 검색 결과를 갖게 되는 거니까 검색 엔진에는 이렇게밖에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페이지마다 모두 이 메타 태그의 내용을 다르게 가져가면 한 사이트 안에서 개별적인 페이지가 모두 독립적인 검색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검색 엔진들은 하나의 사이트 안에 있는 하위 페이지들을 이렇게 서브 내용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SEO 메타 태그는 HTML 페이지마다 다 다르게 주는 게 유리해. 자, 그러면 얘를 넣어야 되는, 이거는 HTML 태그잖아요. 그렇죠?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리액트는 애당초 소스 코드 안에 헤드 내용은 기술을 안 하죠. 여기에서 만든 모든 태그가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에서 요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쵸? 요것들 뭐 불필요한 주석도 빼봅시다. 다 요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메타 태그를 넣고 싶으면 이 안에다 넣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그럼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메타 태그 이렇게 나오잖아. 자, 리액트는 화면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HTML 페이지 몇 개? 꼴랑 한 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의 노출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용을 써도. 그리고 막상 그 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면 내용은 1도 없는 거야. 그나마 구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검색 결과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리액트 같이 자바스크립트로 출력해주는 것도 좀 검색에 걸리게끔 하긴 했어요. 근데 네이버는 진짜 대책이 없어 이거. 그리고 페이지가 아무리 많아도 메타 태그는 맨날 똑같으니까 아까 그 메가스터디 검색 결과처럼 검색 엔진에 하나밖에 노출이 안 되겠죠. src 폴더 안에 meta.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자,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라는 패키지로부터 헬멧이라는 컴포넌트와 헬멧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멧 프로바이더 안에 헬멧을 넣고 이 안에다가 SEO 관련된 메타 태그를 쭉 기술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프롭스 값으로 받는 거야. 자, 프롭스 정의할 때 equal 해갖고 값을 미리 대입해 놓으면 자바스크립트는 파라미터 정의할 때 값을 미리 넣어 놓으면 그 값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쓸 기본 값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매번 이 프롭스 값 다 주기는 귀찮으니까 필요 없는 값들은 이렇게 기본 값으로 세팅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URL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값 그냥 가져오게 하고, 이미지, 아이콘, 쇼커트 아이콘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없게끔 하고요. 그래서 SEO 메타 태그를 쭉 기술을 하면서 프롭스로 들어온 값들을 세팅해 주고요. 이미지가 있을 때만 걸어주고, 아이콘도 있을 때만 걸어주고, 쇼커트 아이콘, 터치 아이콘 이렇게 걸어주고요. 얘네가 모든 페이지의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구글 웹 폰트도 걸어줬어요. 자,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 그 카톡 같은데 주소 붙여넣기 했을 때 이미지 미리 보기도 나오게 하고 싶으면 적절한 폴더에 이미지 넣고 임포트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본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리액트는 이미지 파일도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 안에 상위 폴더 안에 asset이라고 들어가죠. 제대로 넣으면은 assets 안에 img 안에 여기에 그냥 원하는 이미지 파일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저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을게요. 얘를 sample.png라는 이름으로 넣자고요. 아, JPG구나. JPG. 이미지 파일도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img 태그에 쓸 거다. 그럼 img src 한 다음에 저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한 이 SEO 관련 태그를 어떻게 쓰느냐? app.js에서 임포트를 하고 그냥 요 페이지 아무데나 걸어줘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요 리턴해주는 이 내용이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리액트 헬멧은 자, 리액트 헬멧은 개발자 보기에서 이렇게 열었을 때 지금 이 코드대로면은 div 안에 메타 있고 그 안에 h1으로 제목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면은 요 제목 위에 메타 태그들이 다글다글 있어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메타는 이렇게 아무데나 낑겨 넣어도 지가 알아서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요. 아까 index.html에 넣었던 거 뺄게요. 메타는 아무데나 낑겨 넣어도 지가 헤드 태그 안에 이렇게 알아서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타이틀 값 이게 리액트 이그젠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현재 페이지가 검색 엔진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는요. 어디 갔어? 잠깐만 좀 찾을게요. 컴포넌트 깔아놓은 게 있는데 얘는 안 쓰는 애고 아 이거보다 여기 그 크롬 브라우저 그 익스텐션 중에요. SEO 인포라고 검색하시면 익스텐션이 나와요. 자, 얘를 설치한 다음에 SEO 인포요. 얘를 설치한 다음에 내가 만든 페이지에서 그 익스텐션을 실행시키면 카톡 같은 거에 붙여 넣었을 때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검색 엔진에 얼마만큼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지가 이제 쭉 표시가 되는 거죠. 검색 엔진 노출 요거만 봐도 충분해요. 검색 엔진 노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 자, 여기 요 이미지 파일을 여기에 기본값으로 샘플이라고 걸어주면 이 페이지에 미리 보기 이미지가 아까 걸었던 그 그림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 파일은 여러분들이 각자 뭔가 지정하세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pp.js가 이제 모든 화면을 아우르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걸면은 모든 페이지들이 다 똑같은 검색 결과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다 똑같은 검색 결과 검색 엔진 노출 결과가 나오죠. 이제 이 메타를요 페이지마다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의 index.js마다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라는 컴포넌트 안에 굉장히 많은 기본값들을 걸어놨잖아요. 내가 딱히 프롭스를 설정하지 않으면 얘네가 기본값으로 쓰이는 거야. 이 중에서 뭔가 값을 전달했다. 그러면 기본값 말고 얘네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항목들만 값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라우트 처리를 적용받는 페이지에서 이 컴포넌트를 중복해서 쓰면 app.js에서 설정한 걸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든 페이지마다 다 넣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메타 임포트 안 넣구나. 자, 그럼 첫 페이지 접근했을 때 리액트 앱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표시되고요. 이렇게 나오고 마이 프롭스에 들어갔을 때 리로드 myprops.js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또 다른 페이지 들어갔을 때 페이지마다 이제 검색 엔진 노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리로드가 안 됐다. 리로드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EO 최적화,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나마 구글에서나 조금 먹힐까 싶은 거지 네이버에는 일찍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실존하는 HTML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을 아우르는 마지막 최종 예제입니다. 자, 제가 단톡방에 제이슨 코드를 하나 넣었는데요. 뭐 이거는 굳이 일일이 실습할 필요가 없으니까. src 폴더 안에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grade data.js라고 하나 만들게요. 요 파일 안에다가 조금 전에 톡방에다 올려드린 코드를 넣으세요.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오는 게 맞지만 아직 AJAX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스 안에 그레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예제에서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성적표 데이터를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데이터 파일부터 참조합니다. 그리고 메타도 가져오고요. 메타 태그 설정도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자, 임의의 성적표 데이터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출력할 테이블을 준비하고요. 보면은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근데 어떤 학생은 지금 과학까지만 있고 어떤 학생은 영어, 수학, 과학 다 있어요. 이게 완전체인데 지금 영희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는 과학 점수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빠진 점수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테이블 기본 구조까지 했습니다. 그레이드 데이터를 익스포트 했어요. 즉 배열이죠. 배열이지. 이거를 여기서 임포트 했으니까 결국은 이 그레이드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얘가 요 배열인 거예요. 그러면 이 t바디 안에서 그레이드 데이터.맵 vi에 대해서 반복 돌리고요. 여기서 중괄호 열고 return이라고 하면은 한 줄에 출력할 태그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한 줄이니까 tr 중복되는 값 정의해줘야 되니까 키 속성으로 중복되지 않는 값 결정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v가 뭐야? 데이터의 아이템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가 v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tr 안에서 뭐 v.name, v. 내가 학년을 그레이드라고 했나? 아, 제이슨 키 값을 한글로 했네요. 이름, 학년, 원래 변수 이름 한글도 돼요. 어색해서 안 쓸 뿐이야.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총점하고 평균은 일단 00 넣어놓을게요. 자, 요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거를 다른 데서도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출력 구조를 다른 페이지에서도 쓸 것 같아. 그러면 요만큼만 나만의 태그로 빼는 거예요. 자, 그레이드 테이블 안에 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const 그레이드 아이템은 props 받아서 내보내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한 줄을 여기서 해주는 거지. 자,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요 tr은 반복문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 프로퍼티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인덱스로 가서 조금 전에 만든 그레이드 아이템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반복 돌면서 그레이드 아이템을 쓰면 되잖아요. 얘는 반복문 안에 있죠. 그러니까 키 넣어줘야 되고 여기다가 이 V가 갖고 있는
그 V를 통째로 보내도 되긴 해요. 근데 V가 갖고 있는 각종 특성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내줄게요. 자, 요거 한 줄이 이거죠. V 하나가 요거예요. 여기서 V.1은 V.학년 이렇게 쭉쭉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이 그레이드 아이템에서는 얘네를 전부 프롭스로 받는 거죠. props.name, props.level, props.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props.name, props.level 이렇게 출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조 분해합시다. 그럼 이 안에 네임이 있고 레벨이 있고 성별이 있고 국어 점수 있고 영어 점수 있고 수학 점수 있고 과학 점수 있죠. 근데 아까 점수들 중에 데이터 없는 것들이 있었죠. 그럼 걔네들은 빵점 처리하는 기본값 넣어줘요. 그럼 데이터 없는 애들도 자연스럽게 방어가 되잖아. 일부러 if은 안 써도 되잖아. 아까 값이 없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점하고 평균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undefined니까 계산하면 NaN 떨어지거든. 그럼 그거 if문으로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값 처리하면 알아서 0점 처리 되잖아요. 자, 그럼 전달받은 파라미터 갖다가 계산해서 새로운 변수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계산된 값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름, 학년, 성별 값은 데이터 타입 잡아주고 필수 지정해줍니다. 나머지는 여기 기본값 있으니까 굳이 필수 안 넣어줘도 돼요. 자, 아마 여러분들 받으신 파일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주석으로.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기본값을 여기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밑에서 컴포넌트 이름이 그레이드 아이템이니까 그레이드 아이템 디폴트 프롭스 라고 하면서 기본값을 여기서 명시해 줘야 돼요. 근데 올해 8월 달에 바뀌었어요. 리액트가 버전업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리액트가 수업하는 입장에서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은 개강일 때 리액트 버전이랑 종강할 때 리액트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수업 중에 뭔가 바뀌어. 그럼 이제 항상 수업하기 전에 그거 바뀐 거 없는지 체크한다고 매번 점검을 해야 돼. 요즘 버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은근슬쩍 지금 뭐지 하고 있는 게 이것도 코드 에러 있다. 아, 프롭타이스 임포트 안 했구나. V is not defined grade 아이템의 11번째 줄. 아, 여기 V. 그치. 출력도 받아온 걸로 다 바꿔줘야 되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자, 지금 살짝 보면서 지금 어제부터 약간 쫄리는 게 라우터에서 지금 뭐가 바뀔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바꿀 거면은 다음 버전에 뭐 바뀔 겁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좀 띄워요. 예고편이야, 일종의. 좀 살짝 쫄리고 있어, 지금. 자, 보통 이게 리액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여기서 tr 태그로 그냥 직접 출력을 하느냐, 아니면은 별도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맘이야. 기준은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다른 데서도 또 쓸 거다
라고 하면은 빼는 거고, 딴 데서 또 쓸 일이 없다. 그럼 그냥 한 파일에서 다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컴포넌트를 하나 분리한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HTML 코딩 태그 할 때 div 태그 하는 중간에 삽입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은 없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div id 루트, 요게 이제 index.html에 있는 코드예요. index.html에 있는 코드고, 여기 들어가자마자 지금 의미 없는 div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목, 내용, 컨텐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굳이 없어도 돼. 요 div가. 이게 왜 있는 거냐면은, app.js에서 리액트는 리턴할 때 반드시 딱 이렇게 태그 하나로 압축이 돼야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div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럴 때 리액트의 코드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미 없는 div가 들어갈 때는 태그 빼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이걸 리액트에서 플래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리액트 구조적 문법을 충족하고요. 실행했을 때, 자, 루트 안에 이제 의미 없는 div 없죠. 걔는 이제 div로 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써요. 그냥 div 넣고 말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거까지 실습해서 완성하시면 되고요. 오늘 스타일리스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요거 하시고 연습 문제 드린 것까지만 완성해서 어제처럼 제출하세요. 오늘 요거까지 할게요.